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세금 폭탄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예. 공시지가를 올려서 그야말로 엄청난 폭탄처럼 때렸어요. 집값이 뭐 적게 올라갔으면 괜찮겠는데요. 공시지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예, 2007년에 22.7%가 올라갔었거든요. 이 당시가 뭐 바보 노무현 정부 때예요. 바보 노무현 정부 때. 뭐 본인이 바보라고 했으니까 바보라고 달죠. 뭐. 예. 그런데 2021년 문재인 정부 때는 19.08%를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공시지가의 어떤 가격은요. 공시가격은 쭉쭉쭉쭉 올라갔어요. 쭉쭉쭉쭉. 무서울 만큼 올라갔어요. 무서울 만큼. 이러니 여러분 세금이 엄청 나오게 됐죠. 재산세 엄청 나오죠. 건강보험료 엄청 나오죠. 여기다가 종합부동산세 엄청 나오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을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집값은 계속 규제 중심으로 가는 바람에 집값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오피스텔까지 잡겠다면서 기준시가를 또 엄청 올렸습니다. 오피스텔도 잡겠다. 또 상가도 잡겠다 하면서 상가도 많이 올렸고요. 여러분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을 보세요. 내년에 기준시가 상승률은 8.06%입니다. 이게 국세청이 올리는 거거든요. 기준시가를 8.06% 올렸다는 사실 여러분 와 이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8.06%는 14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14년 만에. 예. 14년 만에 최대폭이니까 이게 결국은 기준시가가 앞으로 예, 세금을 매기는데 기준이 되는 거니까요. 세금 폭탄 맞죠? 또 세금 폭탄이 여기다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2017년 이후 최고치니까 2018년에 3.699고요. 예. 예. 2019년에 7.52였습니다. 그런데 8.06. 저는 솔직히 딱 이걸 보면서요. 미쳤다. 미쳤어.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세금 폭탄 외에 다른 부동산 정책은 없는가? 그렇게 묻고 싶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난리 법석을 지금 피우고 있습니다. 난리 법석을. 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직 결정된 세액은 아니지만 이제 고시를 했어요. 국세청에서. 그러면 고시에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세금을 매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나 정여세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오피스텔도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오피스텔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그랬잖아요. 이게 과세를 시세 기준으로 하겠다. 이거 진짜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여러분 과세를 시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요. 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 시세 기준으로 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예. 만약에 위기가 터져서 부동산이 폭락을 한다고 쳐요. 예. 그때 시세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세금이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가격이 떨어진 만큼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위기가 오든 위기가 안 오든 세금이 일률적으로 거칩니다. 그러면 세금이 일률적으로 거친다는 것은 국가 운영을 할 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가 기준으로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예, 세금이 들락날락 하고요. 예, 집값이 떨어질 때는 국민들의 원성이 엄청 커집니다. 국민들이 원성이 커지면 또 내려야 돼요. 내리면 세금 자체가 또 떨어져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불안해. 국정 운영 자체가 불안해요. 예, 그런 상황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입니까 또. 시가로 하면 늘 국민들에게는요 올랐다 내렸다 불만을 표했다가 말았다가 이러면요 국민들의 분노 지수만 올라갑니다. 분노 지수만. 오죽했으면 전 세계가 공시가격이라는 걸 가지고 그것도 시가하고 실제 공시가격하고는 이렇게 차이를 뒀을까요? 근데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를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공시가격을 마구마구 올렸던 거 아닙니까? 지금 오피스텔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질 때는요 여러분 이게 불만의 요소가 됩니다. 불만의 요소가 돼서 결국은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들의 분노 지수가 높아지고요. 또 분노 지수가 높아지면 또 정부는 또 칼을 대겠죠. 내려준다고. 이게 여론을 위한 정치입니다. 포퓰리즘입니다. 이게 베네수엘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진짜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미래 계획을 가지고 하는지 묻고 싶어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상가도 똑같습니다. 상업용 빌딩이니까 상업용 건물이니까 이제 상가들이죠. 상가들에 대해서도 지금 엄청 올렸습니다. 또 상가들은 6.74%로 올렸어요. 6.74% 서울만. 이러면 안 그래도 여러분 지금 바닥경제가 무너져서 모두 다 신음하는 판인데 상가에까지 세금 폭탄을 때리면 이게 여러분 작은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서울은 6.74%, 경기는 5.05%고요. 인천은 3.26%. 다 올랐습니다. 부산은요 5.18%로 제일 많이 올랐어요. 서울 다음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일은 딱 하나다. 국민을 괴롭히는 것. 세금 폭탄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것은 참 잘한다. 그렇지만 진정 국민의 아픔을 헤아리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아무도 없다. 정부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우울한 현실입니다.